도심을 달리던 CNG 버스에서 불이 나 주변 운전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CNG 버스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신발에 부착된 자석으로 밸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짜 석유를 팔아온 주유소가 적발됐습니다. 현장 고발합니다.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의 여파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줄줄이 주민 민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이 2달 넘게 집단 폭행과 따돌림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무역 수지가 수익 감소로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흑자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에 이어 환매 조건부 계약을 두고도 시공사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이 개통된 지 2년이 됐습니다. KTX 개통 이후 달라진 모습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공연 예술 문화가 시설 확충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극 공연 등에서는 대전과 인천을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내일로 개통 2주년을 맞는 울산역이 승객 8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6대 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려했던 빨대 효과는 없었고 복합 환승센터와 컨벤션 센터 등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개통 2년을 맞은 울산역이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000명의 승객이 찾아 개통 2년 만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내년 2월쯤에는 1,00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덕분에 전국 6대 역으로 성장했고 하루 평균 수입도 개통 당시 1억 3,8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000만 명 돌파는 내년 2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연간 이용 고객 500만 명이 돌파되는 그런 발전되는 울산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빨대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의료 부문의 경우 지역 환자의 유출은 오히려 줄었고 진료비는 3%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의료, 쇼핑, 문화 분야에 대한 빨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광 목적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11월부터는 정차 횟수도 평일에 4회, 주말에 6회가량 더 늘어 성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개통 2년 만에 대성공을 거둔 울산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상 31층의 가족형 복합시설로 추진되는 복합환승센터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까지 자리를 잡으면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완성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속에 4천억 원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울산 역세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울주군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역세권에 인접한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주민 대표들이 방문했습니다. 산업단지에 50개 업체가 입주하면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KTX 이용객들까지 몰리면서 마을 앞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란 우려입니다. 이 공해라든지 사람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환경적 측면에서 지장이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 입장을 개진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유화공단과 원산공단 사이에 있는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주민들도 공단 조성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훼손하게 되면 온산공단이나 울산 석유화공단에서 공해가 신촌마을로 넘어오기 때문에 신촌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공해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구미공단의 불산 노출 사고 이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이 빗발치면서 최근 신청된 2건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모두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로 공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오늘 오전 도심 도로를 달리던 CNG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비불량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사고를 부를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CNG 버스 사고, 무엇이 문제인지 김규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뒷바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차량에 이상이 생겨 정비를 받으러 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버스의 불이 나 도로 중간에 멈춰서면서 이 일대 도로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운전자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때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한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다 맞는데 그때 대파는 왜 나를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6개월이나 1년 안에 보통 이제 라이닝 교체를 하는데 이 차인 경우에는 변식이 조금만 된게 너무 합니다. 압축 천연가스인 CNG 버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에서는 CNG 버스가 폭발해 승객과 길 가던 시민 등 1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CNG 탱크의 내부 압력은 대기압의 200배에 해당하는 고압으로 폭발 위험을 안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 회사별로 자체 부서가 있고요. 기사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정비부는 회사 자체에서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등록된 CNG 버스 964대 가운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무려 25%.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보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도심에 이런 주유소도 있습니다. 신발 밑창에 자석을 붙여놓고 운전자 몰래 가짜 석유를 팔아왔습니다. 단속 현장을 조윤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한 주유소. 가짜 석유를 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주유기를 뜯어내고 땅 아래를 파내려 가자 전자수신 장치와 센스 그리고 밸브가 차례로 나옵니다. 신발을 갖다 대자 밸브가 돌더니 색깔이 다른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입니다. 종업원들이 신던 신발입니다. 밑창 안에는 이렇게 강력한 자석이 있었습니다. 이 주유소는 자석을 갖다 대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등유 탱크와 연결된 제어 밸브가 열리면서 기름이 섞이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교체한다고. 수법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데? 한 차례만 적발돼도 2년간 등록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자 판매 수법이 진화한 겁니다.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전파 탐지기에 이제 포착이 되는데요. 이 발바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전파 탐지기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경찰은 이 주유소가 지난 5월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한 걸로 보고 업주 45살 장모 씨와 종업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감소에 따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로 수출 구조는 되레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매달 10만 대 이상을 수출하던 현대자동차 선적부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9만 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과 일본차의 추격으로 미국과 러시아, 브라질 시장에서 고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은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주력 상품인 자동차, 조선 등은 계속 감소세입니다. 싱가포르 특수와 현지 공장 가동이 늘어난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만이 늘었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85억 달러던 수출은 지난달 82억 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수입은 계속 줄어 6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한 기업들이 철강 등 수출용 원자재 수입까지 대폭 줄여 수출 증가에 따른 흑자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 따른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는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수출 호조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어서 늘어난 어떤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등 수입 감소는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감소는 장기적으로 수출 감소로 이어져 무역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의 공연예술 문화가 시설 확충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극 공연 등에서는 대전과 인천을 추월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승포를 무대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투리와 음악으로 풀어낸 울산 아리랑. 울산예총이 직접 제작한 장작 뮤지컬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기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뮤지컬이라는 작품이 종합예술 형태의 어떤 그런 공연물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어떤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산 공연계에서 가장 약진이 두드러진 분야는 연극. 뮤지컬을 포함한 연극은 지난해 87개 작품이 공연돼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극 공연 건수는 7대 도시 가운데 5위로 대전과 인천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관객의 호응도를 뜻하는 한 작품당 평균 공연 횟수도 일주일에 육박했고 맘마미아 등은 평균 객석 점유율이 93%를 넘었습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가진 대형 작품이나 작아도 특색 있는 작품으로 꾸준히 관객들과 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용 분야도 지난해 38건의 공연으로 7대 도시 가운데 4위였고 국악과 양악도 5위와 6위로 올라섰습니다. 예술대학이 부족하고 저변이 얕은데도 공연 예술 분야가 약진한 것은 기획력을 갖춘 공연장 증가가 한몫했습니다. 예전보다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자주 보러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시각예술 분야도 시립예술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역을 출발해 울산의 고래박물관과 대왕암 공원 등을 둘러보고 정동진을 거쳐 서울로 돌아가는 명품 열차 관광상품 해랑을 유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에도 울산 열차 여행 관광상품 영남 알프스의 가을이 오면을 유치하는 등 고속철 개통 2주년을 맞아서 열차를 이용한 울산 관광상품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기간을 살다가 원하면 분양금을 돌려주는 판매 조건부 계약 아파트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북구 신천 현대 엠코타운의 30평형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40평형대 이상 입주민이 계속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다음 달 초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인 현대엠코 측은 입주 당시 대형 평형에 한해 2년 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금을 되돌려주는 환매 조건이 있었을 뿐 중소형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추와 무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재배 면적마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92헥타르로 지난해 172헥타르에 비해 46.5%, 무도 35헥타르로 44.4%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격 하락과 파종기 때 태풍의 영향으로 재배 농가가 줄었기 때문으로 김장채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이 2달 넘게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따돌림을 당해 울산시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학년인 피해 남학생은 지난 8월 말부터 같은 반 친구 7명으로부터 교실과 운동장, 화장실 등에서 집단 폭행과 따돌림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기로 했으며 학교가 적절히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 교섭을 다음 주 갖자고 회사 측에 제의했습니다. 회사 측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다음 주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 지회가 회사 측에 사내 하청 400명 신규 채용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황성찬 신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탑 농성 등 노사 문제는 노사 간 시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그러나 노사의 폭력 충돌에는 적극 대처하고 울산 지역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치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강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시공업체와 정비를 맡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직한 박용복 소방교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동부소방서에서 동부소방서장 장으로 치러집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중구 옥교동의 한 주택 창고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수년째 비워놓았던 집에 가서 창고를 열어보니 백골 시신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골이 숨진 지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보고 DNA를 채취해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다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시내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동료를 마구 때리고 신체 일부를 물어뜯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0대를 성폭행하려 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7년간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 8월 16살 김모 양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오늘 대전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공무원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는 소모적인 단체 교섭에서 벗어나 최단 기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암 폐기물 매립장 확장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1,631억 원을 투입해 성암 폐기물 매립장을 15만 제곱미터 확장하고 하루 400톤이던 소각 처리 능력도 650톤으로 확대해 앞으로 30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구 화봉 주차장에 시민들이 직접 출자한 시민 햇빛 발전소가 조성됩니다. 북구청은 오늘 울산 환경운동 연합 등과 협약을 맺고 시민 주주 공모를 통해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연간 5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풀뿌리 의정포럼은 오늘 자살 예방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살 예방 조례 제정과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 등 울산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티병원 조현호 원장은 오늘 개원 8년 만에 인공관절 수술 개인통산 1000건 달성을 기념해 수술 환자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재활치료법 등 건강 강좌와 위문 공연이 열렸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법 쌀쌀했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도 쌀쌀하다고요? 네, 당분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게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은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약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륙 지역으로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한낮으로는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아침으로는 밀양이 3도, 경주가 4도, 포항과 부산이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해상이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당분간 찬바람도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